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러시아, 미국 삼각 동맹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이제 과로를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 주말마다 또 밖에 나가서 우리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 하면서 계속 뭐 기자회견하고 가음 지르고 경찰들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좀 삼각동맹, 이 적이 같으면요 동맹이 되는데 한국, 러시아, 미국이 적이 같습니다. 지금 중국입니다.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민혁명당 당원들 필독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인데요. 구입 문의 가격 5만원 010-6832-0325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중화공업에 투자하게 된 게 자동차 만들려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고 닉슨 독트론에 의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하니까 무기 만들려고, 전쟁을 예방하려고 무기 만들려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화학산업, 전자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1980년대 3조 호황하고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70년대 투자해놨던 것들이 80년대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하면서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무너지는 그 숨막히는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신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게 된 그 배경,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기 개발을 하고 중화공업을 했는지 한국 산업화 근현대화 역사가 이 책 한 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서 보세요. 010-6832-0325. 이 책을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들한테 한 부씩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국정원 직원분들도 이 책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몇 권 뭐 드렸습니다. 하여튼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왜 이 책 제가 보라고 하냐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면 저 책을 저기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국제정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방송을 아무리 들어도 저 책을 모르시면은 안 되니까 좀 사가지고, 저건 소장용으로도 좋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안에 사진도 빳빳하게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무기백과 사진이다 하고 한 권씩 주면은 저거를 보다 보면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빠꼼히 박사가 될 겁니다. 저거는 뭐 하여튼 최대한 많이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요, 일단 제가 잠깐 요것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대통령 후보자들 관련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너를 보시면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 1중대입니다.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2중대입니다. 뭐 이런 배너들, 반중 배너들이 걸려있죠. 국민혁명당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단일원도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맺은 업무 교류 협약을 당장 파기하라. 국민혁명당 집권 시 공자학원 철폐, 한미일 동맹 강화, 뭐 쿼드 가입 등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반중 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혁명당 대통령 선거 지역 정선 일정은 알아가겠습니다. 9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대구 경북지역. 자, 10월 11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 대전역 광장입니다. 대전 충남 충북지역 지역 경선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 광주역 광장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0월 1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역 광장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원래 부산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산이 지금 국제영화제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조금 뒤로 수년을 시켰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 요거는 뭐 청계광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자, 경선 후 투표 및 투개표 및 후보자 확정 및 후보증 전달식, 선대본부 출범식 같이 있습니다. 국민 기상이변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 시 홈페이지에 다시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당원은 신분증 들고 현장 투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투표 없고요. 국민 경선 국민 투표 없습니다. 역선택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뭐 그렇습니다. 자, 국민혁명당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 TV를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면 바라 감사하겠습니다. 자, 터키가 F-35를 미국이 터키에 판매를 금지했어요. 왜냐면 러시아제 그 S-400 방공미사일을 사가지고 F-35를 띄워놓고 이 방공미사일로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은 F-35의 스텔스 기술이 완전히 다 노출되겠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 천궁 요 미사일 있죠. 이게 러시아 S-300 기술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러시아 미사일 갖고 와가지고 F-35 사가지고 추적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도 미국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터키는 난리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 러시아, 미국이 뭐 삼국 동맹 협정서를 뭐 사인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해가지고 삼각 동맹이 사실상 탄생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러시아가 이 한국의 천궁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S-351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천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이 원체 전자 IT 뭐 이런 기술이 좋으니까는 이거를 사이즈를 줄이고 좀 성능을 좋게 개량을 해가지고 그 기술이 다시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에서는 S-350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예. 자, 알래스카 노움시에는요, 한국의 북극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아라우노가 정박해 있는데, 이 해양 탐사선이, 다른 나라의 그 지역의 그 바다를 탐사하고 다닌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전쟁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알래스카까지 간 거는 미국이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미국이 지금 한국한테 나토 가입을 제안한대요. 한국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한국은 저기 지금 일본이 자기들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야 절로 가 꺼져 하는데, 한국은 가입하겠다고 신청도 안 했는데 야 가입해야지 자꾸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알래스카산 원유 구입에 큰 손이 됐다. 한국이 알래스카를 먹여 살린답니다. 그래서 한미 육로로 이 파이프라인을 한반도로 집어 넣겠다는 뭐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뭐 또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 2021년 중국 민주화 포럼을 하면서 뒤에 지도를 보니까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동북 삼성하고 한반도를 같은 색깔로 칠해놓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저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리독립시킨다는 거예요. 코리아는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트인데 중국의 산동반도는 원래 한국 땅이다, 동이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도 이 산동반도가 동이족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해체해가지고 산동하고 요동반도, 동북 삼성을 한반도로 하고 이렇게 같이 떼내가지고 한국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가스, 뭐 미국 가스, 알래스카산 가스 기름이 들어오고, 한국이 그 뭡니까 물건을 만들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러시아로 가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옛날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키웠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GDP가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저 큰 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키워가지고 한국하고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한국과 협력하겠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왕이가 한국 왔다 뺨 석대 맞았다, 대형 사고 터졌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왕이가 와가지고 9월 15일 날 왔습니다.
한국 공장 중국에서 빼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뭐 그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일본은 옛날부터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은 뭐 거의 나가리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날 왕이가 방문했을 때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쏘았답니다. 근데 탄도미사일 쏘았는데 이게 나무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게 진짜 북한에서 쏜 건지 한국군이 어디 강원도 저쪽 산골짜기에서 쏘고 북한이 쏘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무가 너무 많아. 뭐 어쨌든 간에 북한이 쏘았다 합시다. 예. 그래 넘어가야 돼. 예. 하여튼 미사일을 쏘니까 야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미국의 사령관이 한국의 항공모함이 효과적인 대중국 억제 수단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9월 15일날 했고, 아이고 사드 추가 배치해야겠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5일날. 그러니까 북한이 왕이가 온 날 미사일 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아이고 사드 추가 배치해야겠네 이야기를 왕이가 온 날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한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좋다 이야기를 9월 15일 날 왕이가 왔을 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북한, 미국, 한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재인이 왕이 만나고 있는 시간에 한국군은요 대중국 견제용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발사해버렸어요. 이 중국 때려잡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왕이 만나고 있는 시간에 한국군은 대중국 견제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해버렸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왕이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한국군이 대중국 견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게 사거리가 500km랍니다. 그럼 중국 때려잡는 거예요. 중국 전역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왕이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 사진이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그 진짜는 뭐냐, 이거는 옛날에 그 현무2 발사했을 때 그때 사진을 가짜로 내보낸 거래요. 원래는 탄도 중량 6에서 8톤급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이거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갖다가 탄도 중량 6톤에서 8톤짜리 같으면은 사진만 봐도 미사일이 사이즈가 크죠.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경기를 일으키니까 사진을, 옛날 사진, 그냥 가짜 사진을 그냥 내놨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탄도 중량 2톤도 야 크다, 괴물 미사일이 이러는데 탄도 중량 6톤에서 8톤짜리 같으면요 그게 소형 전술 핵무기급의 사실상 그건데 나중에 거기다 탄도만 갖다 끼우면 핵탄도 미사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 핵무장에 9.5단계까지 갔다 10단계가 있으면 미국이 허용해 준 겁니다. 자, 왕이가 온 날 소형 위성 발사용 고체 로켓 엔진 시험 테스트를 성공했대요. 이게 뭡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ICBM 기술인데 중국 전역을 다 때려잡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왕이가 온 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미국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든 뭐 어쨌든 간에 한국은 확실한 친미 국가가 된 거예요.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고 뭐 그래 된 겁니다. 사거리 500km면요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백령도 한 400km, 500km 되죠. 그러면 북중국 전역이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거리, 공대지 수상미사일 사거리, SLBM 사거리, 뭐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은 점점 저렇게 그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군사 관련 사이트를 보면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다고 끊임없이 쏟아져요. 근데 그래도 다 이야기 안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한정 없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 뭐 새로운 기술 개발했다 계속 쏟아져, 계속. 듣도 보도 못하는. 자, 중국 전역이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뭐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 기업들 줄도산하고 있다, 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뭐 각종 소송 걸리고 제철소 가동 중단, 연간 산업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내년에 그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대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탄소 중립한다고, 야, 석탄 발전소 다 중단시켜 그랬대. 근데 갑자기 지금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다시 켜려고 하니까 석탄이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국의 탄광들 전부 다 긴급으로 다시 돌리려고 보니까 폭우가 와가지고 산서성에서는 27개 탄광이 홍수로 다 침몰됐대요. 침수됐대. 그 지금 전기가 없으니까 호주산 석탄을 통관을 안 시켜가지고 해상에 그 바다 위에 배 위에 떠 있던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임시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호주산 석탄 철광석을 수입하려면 중국이 호주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무역 보복한 거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호주가 코땡땡 이 전염병 지원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응해줘야 돼. 그러니까 수입 금지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투자한 1대1로 국가들 모두 반중 정서가 팽배해졌고 아프리카 친중 정권을 세운 나라들이 전부 쿠데타가 하려고 다 실각했습니다. 투자금 날린 거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저기 남미에서 석탄이나 철강석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중국이 전력 부족에 이제 헝다가 부채가 350조인데 이거는 세발의 피라는 거예요. 헝다 무너져도. 자, 지금 미국, 영국, 호주가 손잡고 국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유가 대거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는 거예요. 자, 헝다는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됐네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은 일자리가 350만 개 소멸, 부채가 350조, 돈 내고 아파트 입주 못한 주민이 120만 명. 근데 이게 세발의 피라는 거예요. 자, 중국 휴대폰을 타고 이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중국의 핸드폰을 들고 타면은 이제 그 탑승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폭발한대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전자업체들 줄도선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저기 석탄 지금 전기가 다 부족해가지고 가로등을 못 켠대. 지금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다음에 누가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에 지금 비 온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아직도 중국 전역이 돌아가면서 비가 오고 회오리가 강풍이 불고 뭡니까 이제 싱크홀 땅이 뻑뻑 꺼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면 유수가 안 됩니다.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다. 자, 중국은 이대로 가면 올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겁니다. 자, 미국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한다고 하여 북한이 발끈했대요. 자, 대중국 견제용 핵잠수함을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발끈했어요. 미국 호주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왜 자기들이 그 호주하고 잠수함 만들기로 해가지고 한 40몇 조 받아먹기로 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열받아가지고 야, 핵잠수함 항공모함 기술 한국한테 주겠다. 지금 프랑스가 한국한테 핵무기 제조 기술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요. 왜? 야,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준다고? 그거는 중국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가 우리가 한국한테 핵미사일 기술 주고 핵잠수함 기술 주는 거 그거 중국 막는데 도움되는데 왜 미국이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니까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야, 그러면 호주한테 핵잠수함 기술 준다는 거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우리가 44조 원 먹으려고 했던 거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한 거네? 이 나쁜 새끼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하고 한국의 핵무기 기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핵무기 기술, 뭐 핵잠수함 기술, 원자력 주연 잠수함 기술이 넘어오는 거를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영국은 지금 한국한테 대우조선 해양을 통해 가지고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있고 항공모함 기술을
그 현대중공업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핵잠수함 및 핵무기 기술 한국에 다 이전하겠다. 러시아는 지금 끊임없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뭐 초고속 어뢰 기술, 뭐 전차 장갑차 방공미사일, 뭐 위거선이 무리로 떠가지고 300km 날아갑니다. 뭐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미국도 F-35 스텔스기 만드는 데 필요한 제작 기술을 한국한테 다 넘겼습니다. 예. KF-21의 엔진 기술도 넘겼고, 각종 무기 기술, 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이 그 원자력 기술, 전기에너지죠. 반도체, 인공지능, IT, 전기전자, 조선 항공기술, 우주기술, 뭐 자동차, 화학기계, 바이오 등등등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대량 생산 체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최첨단 전략 무기를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김정은은 딱 가짜죠. 옛날 김정은하고 틀리죠. 얼굴이 가짜요.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이 북한을 한미동맹 체제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북 병력은 휴전선이 아닌 대중 압박 전선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해군 공군에 투자하고, 휴전선은 그 군사 빼가지고 북한은 자 전방 북중 접경 지역으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군이 밀집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집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실 저기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한국군이 휴전선에서 사실상 마비가 돼버렸어요. 한국 육군이.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한국은 지금 계속 해군, 공군 끊임없이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 지금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이 포리폴리시라는 그 외교안보 잡지에 낸 기고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북한은 미국이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보면. 예.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이 한국한테 최신 기술을, 군사 기술을 주고 있고, 미국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무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또 한국이 대량 생산하니까 대당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호주, 인도, 중동, 유럽 국가, 영국이 한국산 뭐 자주포나 전차나 뭐 장갑차나 이런 무기들을 또 대량 사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 디펜스가 54조 규모 미 차세대 장갑차를 설계한대요. 그리고 호주의 5조 원짜리 장갑차 교체 사업도 지금 유력한 후보입니다. 미국이 장갑차 만드는 거 이거 어디서 쓰는 겁니까? 북한하고 만주에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54조를 한국이 다 먹진 않아요. 미국 업체하고 합작을 하고 또 해외 부품사들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뭐 나눠먹게 하는 거지. 최종 조립은 현대가 한화가 해도.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AS 레드백이라는 이 장갑차가 전 세계로 앞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이 잘 되는 거지.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K2 공동 생산을 한다면 10조. 이것도 지금 한국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주 일부 최신 전차는 미제 거를 샀는데, 그 나머지 뭐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건 한국 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표 K2 전차가 인도에 20조 1700대 바꾸는데 뭐 거기도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만에 1조어치 수출했다는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고요. 자, 국산 T-50 그 훈련기는 캐나다 공군은 사갔어요. 그리고 T-50이 지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90% 이상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미 공군기 훈련 사업도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엔진 똑같은 T-50에 들어가는 엔진 가지고 보잉에서 미 공군 훈련기를 만들면서 야 절반 가격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 해군 공군 훈련기 사업을 전부 다 따내면 이거 수십조 되는 거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대 정도는 팔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만 벌써 뭐 한 6, 700대 되니까 그래 되면 뭐 전 세계 다 팔리겠죠. 자,
그러면 한국은 이제 미 공군한테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국이 이제 탈원전하면서 미국 가서는 원전 수출 논의했다. 전 세계 차량을 모두 전기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손잡고 전 세계에다가 원전을 수출한대요. 중국, 러시아 제친답니다. 예. 자, 전 세계에 이제 친환경 선박 한국이 다 만들고요. 중국은 이제 뭐 함정 상선을 못 만드니까 함정 만드는데 함정이 다 깡통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차량용 전기차 반도체, 중국 기업들 다 망하고 나면 한국 기업들이 다 올라가죠. 뭐 SK, 삼성, LG가 1, 2, 3 할 겁니다. 파나소닉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마 저것도 망할 거예요. 자, 한미 우주군, 한국도 우주군을 만든대요. 예. 자,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반면에 구글에서 일본 화산을 검색하니까 화산이 저래 많답니다. 일본에. 지금 일본은 전역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 쓰나미, 폭우, 홍수 등으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사실상 재기가 불능해졌고 이렇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대형 쓰나미가 오는 건 아닌데 작은 쓰나미들이 와가지고 해수욕장에서 해수하던 사람들이 쓸려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정밀 산업을 못합니다. 자, 기시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대요. 분배 없이 성장 없다. 야, 씨, 새로운 자본주의. 한국이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망했는데 일본이 그거 한대. 어쨌든 간에 일본 끝났어요. 한국이 이제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혁명당 당원 필독서입니다. 구매문의 5만원이고요. 010-683-0325 택배 무료. 이거 서점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재고가 없어요. 그 방위산업학회 창고에 있는 거 제가 우리 사무실에 조금 갖다 놓은 거 외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아마 이 책 지금 중고 나라에서 뭐 한 9만원에 팔리더라고. 새 책이 5만원인데 왜냐면 시중에서 못 사서 그래. 재고가 없어서. 자, 이 책은 이제 여러분 꼭 좀 국민혁명당 필독서 사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요 북한 재개발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도 한국이 새마을운동 했던 것처럼 북한도 재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북한 올라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은 이 책을 반드시 필독을 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북한이 어떻게 개발될 건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683-0325 이 책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